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네. 너무 분위기는 좋은 시장. 계속 이렇게 좋아해도 될 건지.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740.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도 계속 갑니다. 예, 이틀 동안 5% 올랐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수 자체는 되게 뭐 예전에 상상도 못하는 지수가 금방금방 갈 수 있는데 되는 거죠. 지수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3,000대 1% 올라봐야 3,030이지만 이제 한 4,000 되면 또 1% 오르면 3,040이 되는 거, 네. 4,040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 더 있고요. 그리고 현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어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0.65, 나스닥 0.47, S&P 500이 0.63. 그래서 이번 주에 하루 남았지만 미국은 한 소폭 하락, 한 1% 정도 하락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특징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중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 금요일 날 음봉을 냈죠. 네. 그 음봉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 있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음봉이 있었는데 그날 금요일 날 저점과 고점이 있는데 이번 주 내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장중에 올라갔다 내렸다 했지만 네. 그 사이에 그냥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방향이 없었던 겁니다. 네네. 뭔가 좋은 것처럼 움직이고 뭔가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방향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방향을 잡고 밑으로 하락하는 부분도 아니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면서는 계속해서 고평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전형적인 지금 종목 장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0.27% 상승 시작했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1.16%였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약간 반등을 주어서 하락을 한 거거든요. 어제도 장중 변동성이 있었지만 등락 후에 나중에는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7% 아래 떨어졌습니다. 요것만 특징적이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다른 이유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주 남은 FOMC 회의에서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5%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9%까지 뿐이 못 올라갔는데 이것은 다른 데들이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락했던 종목 있죠. 굉장히 셌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소폭 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그냥 특징적인 한두 종목만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그 전날 빠졌었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1%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시티그룹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내년도 D램은 덜 나이 없이 좋다. 보고서 제목이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5.5%가 올랐습니다. 사상 신고가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3대장이지 않습니까? 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SMC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30% 늘었고 순이익 39% 늘었고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OP 마진이 50.6%예요. 물론 엔비디아보다 좀 떨어지지만 50% 이상의 OP 마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7나노 이하의 첨단 기술 웨이퍼에서 매출 비중이 14%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는 고성능 컴퓨팅 이거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여기 지금 괄호친 거에 보면 전년비 성장률이거든요. 이 고성능 컴퓨팅 쪽은 그냥 0%예요. 이번 분기는. 정체예요? 예. 근데 보시면 전체 57%가 여기 있고 스마트폰이 30%예요. 그럼 87%잖아요. 전체 매출 100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5%, 5%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거의 다인데 얘는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스마트폰이 19% 증가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 전체 5%뿐이 안 되지만 20% 증가했고 자동차에서 5%뿐이 안 되지만 18% 증가해서 점차로 얘가 예전에는 고성능 컴퓨팅에 있는 여기만 거의 대부분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다른 쪽에 성장을 하면서 이 비중이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에 발표할 때 이게 올라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엔비디아 주도에서 다른 데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되게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2분기서부터인가 에이징 얘기를 했거든요. 맞춤 반도체. 아, 예. 예, 그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주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흠.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바야흐로 그쪽이 가장 선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TSM CEO 발언에서는 읽어드리겠습니다. AI 수요는 3분기에도 우리의 예상보다 계속해서 매우 강했다. AI 관련 생산 용량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이 격차를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나노 공정은 4분기 후반에 양산 개시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의견을 이거는 있는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믿자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캐파는 어느 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향후 몇 년간 고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 향후 몇 년간 고수준 유지할까는 빼고 네.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지금 막 뭐 공급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줄어들거나 연기되거나 이래가지고 캐파가 막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바로 캐즘이거든요. 네. 어떤 순간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뭐 2028년 고점이라고 그러고 2027년 고점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거리 하나는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걸 걱정하는 부분이 이 AI 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서 계속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 수주를 미리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받아놓고 있는 기업에서 판단해 봤을 때 어느 해 갑자기 지금부터 몇 년 동안 갑자기 확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건 제 생각에는 이미 다 받아놨어 이게 지금 이미 캐파 다 이미 이 수주가 있는 상태에 있어서 갑자기 취소하거나 뭐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지금 AI 섹터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 그거거든요. 고점 찍고 오는 날 내려오면 어떡하냐. 네.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TSMC CEO는 이런 발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 그냥 저는 이번에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들었냐면요. 네. 마음속으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믿고 가야 되는지. 네. 근데 믿을 만한 얘기들을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뭐 유튜브에서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아이비들한테 들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들 중에서 실제로 뭐랄까 최일선에 있는 네. 이런 기업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의미를 줄 수 있다 정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건 저 생각을 그냥 말씀드렸고요. 이 전체적인 워딩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팁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불러드렸습니다. 네. TSMC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빠진 거는 이제 지역은행 부실 채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또는 사모의 대출 또는 사모의 서로의 이런 금융 거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가장 큰 문제더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걱정 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새롭게 밝혀진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각이 된 거라고 저는 표현이 되세요. 네. 부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자기들이 이제 조사하던 중에 이게 나와서 이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얘기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다 인지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대부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뭐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다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거리에 또 트리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은행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은행들이 부실 채권이 생기면 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충당금. 대출 여력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가 발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 금융 대출을 많이 해야지만 되는 또 많이 하지만 수익이 나눠내서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수익은 안 나는데 이 뭐라고 표현하죠? 재무 조달로 인해서 네. 재무적 조달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 있죠. 네. 어떤 데인지 되시겠죠. 물론 미국 어저께 빠진 거 예를 들어서 뭐 원전 같은 거, 원전 빠졌고요. 네. 원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양자 같은 양자. 것들도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안 보셨는데 정확하게 다 보신 거예요. 네. 그런 데도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왜 보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당장 수익은 없지만 기술 성장하는 기업들이 뜨죠. 네. 이 잘 아시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지금 부실 채권에 대해서 우려가 목소리 나오니까 그쪽 섹터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2.49% 이틀 동안 5%가 넘게 올랐어요. 좀 진짜 좀 특이한 경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3,748포인트가 됐고요. 그저께도 2% 이상 올라오고 어제도 2% 올랐던 것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만 사거나 아니면 기관만 사거나 이랬을 경우에 특히 외국인만 살 경우에 뭐 한 1%대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동시에 샀고 또 어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인만 사는 경우에는 반도체만 사면서 올랐었잖아요. 근데 기관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는 반도체만이 아닌 다른 쪽하고 같이 오르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이제 자동차가 아침부터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8.2%, 기아가 7.2% 올랐고요.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불확실성이니까 미리 사지 못한 거죠. 네. 미리 사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요게 이제 타결이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본 대비 우리나라 자동차가 높은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요게 정상화되는 것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가 7% 오르고 삼성전자 2.8% 올랐는데 특히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른 것은 제가 보기엔 수급적 요인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제 두 가지의 호재성 누수가 있었습니다. UBS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1.6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OP를 영업이익을 80조 원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80조 80조 원이요? 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80조 원. 내후년은 82조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와. 이게 진짜 80조 원이 구현이 되면은 네. 구현이 되면 그 얘기를 왜 어떤 여기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서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와 비슷하거나 역전될 수 있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좀 네.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네. 80조 원이면 멀티플 80조에 10배 800조잖아요. 네. 근데 분기당 20조 원의 이익을 낸다는 거는 진짜 아니 그럼 상상하기 힘들 정도. 삼성전자는 요 정도 했었었나요? 네. 그때 한 60 몇 조 하지 않았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런 적이 있죠. 요 정도는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80조 80조를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삼성전자는 뭐 분기별로 뭐 10몇 조씩 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12조 했다고 막 거의 뭐 아싸 분위기잖아요. 근데 80조를 그럼 20조씩 4번을 1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한다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두고 보자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꽤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홍콩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됐어요. 어제 급등했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미국은요 5배짜리도 엄청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코인 네.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기 트럼프 뭐였어요? 대통령이 예. 언제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에 대강경 발언을 하면서 네. 그때 코인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 뉴스 많이 보셨죠? 그날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사물 마감했다. 뭐 이런 표현들. 그 왜 그러냐면 그 5배, 3배짜리 그 때문에 그래요. 그런 ETF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되게 많이. 5배면 만약에 20%만 손실 나면 그러니까 청산이지 뭐. 청산되는 거네요. 그래서 청산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반동을 주어도 나는 청산이 됐으니까. 네. 네, 청산됐으니까. 근데 그런 상품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ETF 시장에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요즘에 한 2배짜리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반대로도 그러니까 밑으로도 나오고 위로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점차로 확장이 될 것 같아요. ETF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가 많이 이제 레버리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어제 아무튼 요게 나오면서 어제 18%가 올랐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네, 이 영향도 상당히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터리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잖아요. LNF 19%, LNF는 일단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요. 에코프로 14%, LG에너지 솔루션은 8.8%, 삼성 SDI 6.5%. 특이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2%, 4% 움직이는 건 제가 불러드리지 않아요. 네. 근데 특이하게 8%, 10%씩 움직이는 거는 뭔가 거기에 아래로 빠지는 건 문제가 생긴 거고 위로 올랐다는 얘기는 이벤트 또는 새로운 뉴스 또는 뭔가 수급적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봐야 돼요, 항상. 근데 최근 들어서 LNF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좀 했는데 LG솔루션이나 이것도 뭐 실적 발표하면서 움직였어요. 근데 8%, 6%, 10%씩 움직이는 거는 분위기는 좀 달라졌다라는 네. 건데 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중국의 배터리 수출 통제 요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좋아졌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네. 며칠 안 됐고 전에 거기가 좋아지다가 ESS 수요가 증가한다. 이건 뭐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이거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한다는 게 아니고 중국 자체적으로 중국이 배터리 수출 통제한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중국에서 자기네들. 요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혜인 쪽이 무엇이냐를 찾기 시작을 했고 그중에 일부 종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분위기상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도 오르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그래서 네. 어제도 우리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설명드렸습니다. 징검다리 등락하고 있고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FOMC 회의가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나 지표들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예전처럼 뭐 요즘에 소위 그 빅세븐에서 네. 커뮤니케이션 섹터들 제가 말씀 안 드리죠. 맞아요. 네. 없잖아요. 네.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도. 그쪽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엔비디아가 추세 상승했습니까? 아니죠. 추세 하락해서 안 했어요. 테슬라는요. 요즘에 테슬라도 얘기 제가 안 하잖아요, 별로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막 그리고 반도체에 디램, 마이크로나 이런 게 막 움직였던 거거든요. 네. 그거 빼고는 시장은 그냥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미국은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지금 그 테마장 또는 종목장이다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시장도 먼저 이거부터 읽어드릴까요? 지금 연초 대비 뭐 50% 정도 올랐다고 다들 그러는데 뭐 사실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는 건 5월 마지막 주에 올랐어요. 네. 6, 7, 8, 9, 4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올랐고 10월에 추석 지나고 나서 요번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 승수 효과에서 급격히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9월까지 4개월 동안 코스피가 6, 7, 8, 9, 4개월 동안 26.3% 올랐거든요. 요걸 누가 증권사들이 계산해 줬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SK하이닉스 1대 주주입니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대략 그냥 반도체 쪽이잖아요. 5개 종목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63.8%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5개가 지수 26% 올라오는데 63% 기여도가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어땠을까요? 멈춰 있었거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빠졌고요. 네. 조방원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 동안에.
그러다가 이번 10월에 가서 조방원이 힘을 내주면서 네. 같이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우리나라의 그 저평가에 대한 해소,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상화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시장 가치의 가치 평가의 정상화. 이 노력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게 트리거가 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시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는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 긴가민가하고 올랐다가 뭐 한 2개월 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수가 3,100에서 멈춰 있었어요. 네. 3,200포인트에서. 그 위에 올라간 거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반도체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확신이 들면서 그들이 올라주면서 올라간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왜 올랐고 어떤 흐름인가는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분히 반도체 섹터가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플러스로 여기서 추가적인 힘을 만약에 받는다면 최초의 모멘텀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련된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책 있잖아요. 네. 이게 나오면은 아마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또 한번 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요번에 단기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자금이 어디로 지금 SS 261조 달러. 그죠? 주식이 49%, 채권이 37%, 금이 6%가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프라이빗 마켓이 있고, 리얼 에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크립토가 1%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가별로 져 있고 상품이 어떤 섹터별로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좀 보시면.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많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시장의 최근에 반도체와 특히 전력기기를 끌어올린 보고서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시간이 돼서 안 돼갖고 뒤에 거 못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뒤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강세 업종 선정 보고서를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한국전략에서 슈퍼사이클과 개혁의 결합이라는 보고서예요. 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한국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제조 등으로 발생하는 전력 수요가 발전 송전 및 전력망 인프라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자본 지출 사이클을 재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글로벌 진출이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의 전략적 연관성 증가가 장기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산 쪽에는 분쟁이 완화되어도 한국 군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수출에서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 대체 수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증강 수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 LNG 투자로 피팅사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일부 프로젝트는 피팅 샘플 테스트 중이고 원자력 프로젝트에서도 피팅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 이게 아마 구체적 내용은요. 곧 수주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력망, 방산, 피팅, 배관 부품, 원자력 그리고 소비재 업종, 한국 문화의 유행의 순풍 요 얘기를 하면서 소비재 업종의 강세를 전망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 이번 주 내내 오르는 게 여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다고 일리라기보다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 방산이 이번 주에 빠졌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반도체, AI 반도체의 그룹군. 전반적으로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마도 이제 연말로 접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톤 터치를 받지 않고 그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들 몇 개 몇 가지 보죠.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조율 단계 뉴스 네. 계속 보셨죠?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배선 장관은 한국과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또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랑은 또 오래 중국과는 가는 장기 휴전 가능성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장기 휴전 요번 또 할 것 같아요. 또 연장할 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간의 통화 수합 추진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어떻게 될지 다 몰라요. 근데 다 추정입니다,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통화 수합 중앙은행 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무제한이 아니다 하더라도 3,500억 달러니까 3,500억 달러 그 안에서 일부분을 하면서 통화 수합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되게 하고 있는데 연준과 통화 수합을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역시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제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재무부와 통화 수합을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돈 없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한테 투자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네. 돈 없는 사람한테 네. 돈을 그냥 빌려주고 1억을 빌려주고 나한테 돈을 1억 투자해. 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통화 수합보다 오히려 이게 더 뭐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규모가 커지는 건 어쩌든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결과일 네. 거예요.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냥 앉아서 빚쟁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웃기잖아요. 앉아서 빚쟁이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4번 뉴스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부터 노트북 데이터 센터 서버 신제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제품은 협력사에 중국 외에서 생산해라. 서버의 경우에는 80% 이상을 중국 외 국가 부품으로 맞춰라. 라고 협력사에 요청하고 있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홍콩텔레콤 및 홍콩텔레콤 관련 자회사 계열사들이 미국 내에 통신 서비스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권한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퇴출을 착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콩의 텔레콤 회사가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나 보네. 하고 있겠죠. 네, 다들 서비스하는 왜냐하면 통신 서비스니까. 네. 통신 서비스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홍콩텔레콤인데 왜 그러냐? 홍콩텔레콤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통제 기업의 미국 통신망 접근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2차 전지가 이번에 왜 올랐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미중 간의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보면 조선도 그래요. 조선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조선 부흥을 위해서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우리나라, 중국뿐이 없는데 네. 일본은 지들이 좀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뿐이 없는데 중국을 배제하니 우리뿐이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환호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한국은 미국의 군사 방위 목적의 조선도 함령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린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점차로 시장에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많이 가고 있냐면 그동안에는 관세 전쟁만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이게 나오려고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려고 하는 네. 공급망으로부터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수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어려웠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뉴스가 꽤 많이 나와요, 요즘에요. 이 5번 뉴스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5번 뉴스는 뭐냐면 미국이 어제요. 15일 기준으로요. 7대 전략산업 정부 통제력, 그러니까 7대 전략산업 발표를 했어요. 7대 전략산업이 뭐냐면요. 방산, 반도체, 히토류, 항공기, 첨단무기, 배터리, 핵심 소재입니다. 네. 중국 견제를 위해서 중국식 통제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기술, 자원 공급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선지 장관이 7대 전략산업 정부 지분 확대 등을 통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R&D 자금 투입을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히토류 채굴 업체는 미국 정부가 지분 확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나 AMD 등에서는 중국 매출 일정 비율을 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마치 중국처럼 사회주가처럼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하는 섹터가 이거라는 거예요. 방산 반도체.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우리의 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 자체를 자체적으로 통제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중국은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니까 하나의 거기 팁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공급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금방 되겠냐고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 네. 이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섹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고요.